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세 분의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변호사. 변호사 삼국시대. 재밌어 이거. 이름을 내가 만들면 재밌어. 예. 근데 이분들 이름이 다 어디 갔어 금방? 우리 이름도 모르시는 거예요? 예? 그냥 신라비 백제 고구려라고 부르세요. 예, 신라비 백제 고구려? 예. 고구려? 예. 예. 양지열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손정혜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나라를 대표하는지를 제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변호사하고 있죠. 근데 왜 그렇게 기억력이 안 좋지? 술 많이 드셔서 그래요. 술 안 먹어요. 술 먹으면 해마가 줄어든다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해마가 뭔지 모르니까 걱정하네. 자, 안종범 전 수석 얘기하다가 말았죠. 사실 이게 뇌물죄를 입증하려면 이 대가관계랑 청탁을 입증해야 그렇죠. 되는데 만약에 청탁이 있었다면 박 전 대통령이랑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증인이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한 증거로 떠오른 게 수첩의 기재 내용. 여기에 삼성 관련 현안이 적혀 있고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고 그러면 이것이 대가관계나 청탁이 어떤 묵시적 청탁 적어도 이것까지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검찰 측의 주장이고 삼성은 이 수첩은 직접 증거로 쓸 수 없다. 혹시 안종범 수석에게 증인 나왔을 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끼워 넣어줄 수 있는 구조 아니냐. 나중에 거기에 덧붙여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얼마든지 조작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안종범 수석은 그거는 부인했어요. 그 더 이상 끼워 넣거나 박 전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임의로 조작한 건 전혀 없다. 예. 내가 그때 들었던 걸 그대로 기재한 게 맞고 박 전 대통령이 말이 너무 빨라서 내가 그거를 받아 적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서 뭔가 내가 그것을 내 생각을 입힌 적은 없다. 이거는 또 사실은 그 검찰 측에는 유리한 증언인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유력한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느냐. 이게 이제 유무죄 판단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쟁점. 근데 안종범 전 수석 예. 증언을 제가 하나 더 붙여요.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다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요. 박 전 대통령이 저한테 삼성 국민연금 움직여서 삼성 합병 도와줘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첩이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첩이 예를 들어서 대본처럼 박 땡땡 이재용이 부탁하니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신경 써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완전한 문장으로 예. 이재용이 이렇게 얘기해서 박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이렇게 썼으면은 있을 텐데 뭐 말이 좀 될 텐데 이게 단어의 나열이란 말이에요, 사실.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가 완벽한 문장으로 되지 않으니 예. 특검이 보는 시각에서는 야 이런 국민연금 이런 단어 있으면 국민연금 단어가 있으니까 야 국민연금 단어 있으면 그거 국민연금 움직여서 하라는 소리 아니야라고 얘기를 할 건데 변호인 측에서 보면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 아니냐? 거기 어디 국민연금의 합병 움직이라고 지시하라고 돼 있니? 국민연금 단어만 있잖아. 그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국민연금이 어디 찬성할 거니까 이렇게 온 경제신문을 도배하고 이슈니까 충분히 그렇게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리까리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원칙이 아리까리하면 피고인이 이익을 하게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증거 판단 이런 쪽에서 삼성 측이 조금 유리한 입장을 가진 거죠. 예, 양결 변호사님.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 이 재판 이 과정만 보면 너무 맞아요. 그리고 안종범 수석한테 이재용 부회장은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뭐라 하냐면 추가로 당신이 내용을 넣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말이 너무 빨라서 내 생각을 넣을 수 없다 하면서 이 증거를 안종범 전 수석이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에요, 이게. 예.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들으면 양측의 주장이 다 맞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78억 줬어? 우리 일반인들이 7,800만 원 이거 줘봐. 예. 그걸 이렇게 재판해갖고 니네 다 무죄 줄 거야?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러면은 5년, 10년을 때리면서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재판이야라고 이렇게 항의성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글자 그대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얘기를 또 할 수밖에 그런 없는 얘기 듣기 상황이 싫어요. 감옥에도 가면 돼버리는 벽에 거고. 다 써 있어요. 듣기 싫어요, 그런 거. 이게 공식처럼 모든 거를 하나를 다 커다란 어떤 증거가 커다란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바라볼 때는 이게 좀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김태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모든 어떤 법리를 갖다가 그래서 수학 공식처럼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럼 이 수학 공식이 들어맞냐 안 들어맞냐로 들어가다 보니까 더 큰 사건일수록 더 엄격하게 따지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의 바라보는 시간이 달라요. 말씀하신 것처럼 78억은 실제로 건너갔고 예. 계약서는 왜 200억이, 건너간지도 200억이 넘어가게 건너가 주기로 했었고 예. 받은 거는 딱 최순실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따져서 그럼 왜 건너가는지를 입증을 해라고 들어가면 증거가 당연히 없죠. 뇌물인데. 그럼 두 사람밖에 지금도 문제가 된 게 왜 증거 능력을 없다고 했냐면 그 두 사람이 25일 날 만나는 자리에는 안종범 수석이 들어가질 않았고 전 수석이 들어가질 않았고 27일 날 두 사람 독대 끝난 다음에 박 전 대통령 얘기를 전해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쓴 거니까 그 내용을 그 단어만 가지고는 우리 인정할 수 없다라고 봐버린 거예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그게 국민 감정에 안 맞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고 결국에는 이거 근데 수천만 낳고 따지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70억으로 왜 건너갔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안종범 전 수석이 어쨌든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들에 행동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같이 엮어야죠. 이 수천만 갖고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결정적 증거에서 간접적 증거로 자리가 좀 떨어졌죠. 예. 스모킹 건이라 격화됐다. 그랬는데 스모킹 건이라 그랬는데 연기만 올라가고 총알이 안 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중요한 사실관계는 이미 법원이 판단 나온 게 있어요. 국민연금 이사장, 문영표, 직권남용. 그거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 윗단계는 아직 입증이 안 된 건데 국민연금이 삼성의 합병과 관련해서 직권남용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1심 판결은 나와 있어요. 1심 판결 나오면서 그래도 이것은 삼성과의 연관성은 따지지 않았다. 이렇게 그 부분은 얘기했단 이제 말이에요. 그 다른 그 삼성 사건에서 이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봐봐요. 왜 그 삼성과 연결이 없는데 국민연금에서 직권남용을 했을까? 국민연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예. 그러니까 지금 심증은 많아요. 근데 이제 물증을 찾아서 법원이 예. 유죄까지 갈 수 있느냐? 그 싸움을 지금 법정 공방을 하고 있는 건데 치열하다. 결론이 나지 않은 겁니다. 무죄가 날지 유죄가 날지는 어느 누구도 지금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상황을 우리끼리 어디 식사나 하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들으면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손정혜 변호사가 백성문 변호사보다 낫네? 근데 어디선가 백성문 변호사가 듣고 있어. 아, 둘이 약간의 관점은 틀린데, 예리하시네요. 아, 백성원 변호사 듣고 계십니까? 지금 뭐 수염 밀고 나와야 됩니다. 예. 예. 제가 정확한 판단을 했죠. 훌륭하십니다. 송도사님. 역시 뭐 70억분의 1. 예. 그러면, 예. 자, 이제 예. 추적을 해갖고 들어가죠. 예. 저를 또 시험 들고 이게- 계시나요? 아니, 이게 어쨌든 예. 증거 능력이 격화됐잖아. 예. 증거의 가치가. 예. 삼성 재판은 예. 일단 8월 27일까지는 끌고 갈 거 아니에요. 8월 27일까지는 끌고 갔고 제가 봤을 때는 이재용- 저번에 말씀드려 부속 일단 석방하고 그 다음에 더 심리한 다음에 저기 박통 재판이랑 박근혜 대통령이 박전 대통령 아니 전자 빼면 또 혼나니까 예, 박전 박 전 대통령 대통령 10월 17일까지 구속 예. 기간이니까 그때까지 그때 결론이 날 맞출 것이다. 거고. 어떻게 될까요? 너무 항상 아니 뭐 근데 뭐 사람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예. 저기 뭐 제가 방송하는 거 들으신 청취자분들은 뭐 다 아셨겠지만 저는 뇌물에 대해서 무죄 나올 거라고 수사 단계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무죄 나올 거예요. 저는 유죄를 그렇게 봐요.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실이 뭔지 전 몰라요. 예. 제가 어떻게 합니까? 신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삼성 사장도 아니고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저 어떻게 알겠어요? 진실은 모르겠으나 법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동안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변호인들의 진술들, 또 휴민트의 취재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1심 모르겠으나 최종적으로는 저는 무죄가 나올 거라고 봐요. 예. 이재용 부회장은.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아마 직권남용 쪽으로 갈 거예요. 직권남용까지 무죄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갈 건데 근데 재미있는 것들, 이 국민 감정에 막 불타올 수도 있잖아요. 예.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보수 정치권에 계신 인사들하고 또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 먹었어요. 근데 친박은 아닙니다. 얼마짜리 먹었어요? 제가 안 내가지고. 아니 제가 안 돼도 그건 네. 김영란법 걸려요. 3만 원 넘어가. 저 얼마짜리 언론인 먹었어요? 아닌데 저는. 아니요. 예. 추적하면 다 걸려요. 근데 뭐 맛있는 거 방송인 먹었어요. 아니에요. 먹었는데 얼마짜리예요? 29,000원. 29,999원.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제 얘기가 나온 예.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저보고 거기 이제 그 자리에 제가 유일한 변호사였으니까 무죄 나올 것 같은데요? 어허. 그랬더니 반응이 큰일 났네. 왜요? 그게 무죄 나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일부의 인사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 같죠. 야, 박 전 대통령이 뇌물 무죄 나오기를 온 보수 정치인들이 기다릴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정치공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이 무죄가 됐어요. 예. 그러면 또 국민들의 감정 불타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범서 댓글에도 막 또 제2의 촛불 얘기 나오는데 오호. 그러면 모든 화살을 또 뭔가 재건해 보려고 보수 세력이 또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 완전히 박 전 대통령이라는 과거와 단절을 하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예. 그리고 싹을 자르고 태어나야 되는데 거기 또 무죄가 나오면 예. 또 발명에 붙잡혀서 그냥 또 끌려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큰일 났네 이런 반응들 나오더라고요. 참 야박하다. 근데 그 김태현 변호사 전화 위치 추적했고 어느 음식점인지 찾아서 그 3명이 누군지 찾아야겠다. 3명. 예, 3명이라 그랬어요. 3명이었네? 예, 전화 위치 추적하면 음식점 어디 간지 나오거든요. 그러신데요? 자,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어떤 걸요? 뇌물죄 부분요? 뇌물죄. 아니 객관적으로 변호사분들께서 보여주셔야지. 네. 판단해 주셔야지. 보는 사람들이 나는 그분이 유죄하고 싶어. 이건 그냥 자기 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원하는 사항이 예. 반영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유죄 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선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이 여러 가지 다른 국민연금이 증거들도 동원했던 부분도 있고 직권 남용만 가지고 강요라고 받기에는 줬던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받은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아니 어떤 사람이 진짜 미쳤지만 현금을 그렇게 많이 쏩니까? 극단적으로 아무리 삼성이 돈이 많다 그래도 기업이잖아요.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잖아요. 예. 그 기본적으로 영리가 있었으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아직 멀었다. 그리고 재판부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그런 식의 대화가 있었다는 정도의 증거로는 쓸 수가 있다. 예. 이것만 가지고 아까 김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엘리어트란 말이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판결문에 엘리어트 때문에 합병을 도와주라고 했다라는 걸 쓸 수는 없지만 엘리어트 얘기를 했다는 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엘리어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얘기. 엘리어트가 뭐 엘리트예요? 아니잖아요. 그 삼성이 지금 엘리어트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입장입니다. 하나를 제가 한 2개를만 3가지만 더 붙여드리면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예. 제가 자꾸 이제 무죄 나올 것 같다는 얘기하는 부분이 아까 이제 부정한 청탁 그 수첩만 있지 두 사람의 대화를 본 적이 없다는 거 하나. 예. 그다음에 대가 관계에 있어서 당시의 모든 시장 분위기들이 야 국민연금 이거 삼성 예. 국민연금 지금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주진영 당시 하나투자증권 사장 빼놓고 예. 대부분의 언론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야 이건 무조건 찬성해야 되는 거야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 예, 보수 언론 쪽에서. 근데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랑 좀 많이 그랬어요 사실은. 예. 그런 건 있었다는 건 맞는 얘기고. 그리고 독일로 보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너무 작아요. 옷값을 내줬으니까 70억 받은 게 전부 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을 볼 거야. 라는 논리가 너무 궁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인들 입장에서 보면 치고 들어갈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특검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점. 구속영장. 근데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예. 사실은 그 전직 대통령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할 때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근거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근거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또 기본적인 입증은 하고 특검이 기소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일단 구속영장 발부하면 이것은 뭐 유죄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6분 응선, 7분 응선. 구속 사유를 소명할 만큼의 범죄 사실을 소명했다는 점은 지금은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소명의 정도가 형사재판에서 입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특검이 잘해야 되는 거고 예. 그 가운데를 딱 끊는 게 변호인들이 무적 변호인들 그걸 끊어버리면 그냥 뭐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뭐 팽팽하게 대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록을 열어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예측은 어렵지만 어찌됐든 손 쉬운 변호사님 싸움은 보시기에. 아니다. 저는 사실은 1심에서 유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1심에서? 우리가 사실 판결이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증거 가치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중에 그래도 그 당시의 경험칙 예. 사회 통념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어트, 그러니까 직접적인 청탁을 검찰에서 입증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묵시적인 의사합치, 묵시적인 청탁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단어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냐? 그 현안에 대해서 적어도 묵시적인 의사교류는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법원의 아주 중요한 그 자료로 삼지 않을까.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백성문 변호사가 떠오르시죠? 아니 손 변호사님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십니다. 왜요? 예? 아니 말투가 두 분이 예. 조곤조곤하고 그쪽은 왁왁거리는데 예. 느낌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 같은 내심에- 사무실인 거 아시죠? 아 그래요? 옆방에 있어서 그렇죠. 닮아가요. 아, 느낌이 비슷해요. 촉이 확실히 예. 대단하죠. 자, 아, 뭔가 이제 권력 구조의 변동이 생길 것 샵 같습니다.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럴 땐 다른 거로 치고 나가야 돼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여러분들의 문자는 변호사도 춤추게 한다. 하루라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는다. 이정민님, 양절 변호사님 얼마 전에 따님이랑 중식당에서 같이 밥 먹는 거 봤어요. 딸 바보 표정을 봤네요. 평소 아까 다른 모습 좋아요. 자, 중식당이라고 표현했으면 이미 여기는 가격대가 좀 있는데요. 중국집에서 봤어요 하면 우리 동네 중국집이었고. 이제 그런 거. 아 근데 진짜 걸렸죠. 진짜 바보 같은 표정이었을 텐데 예, 제가 딱 걸렸죠. 완전 바보 중식당, 되는데. 고급 식당이었죠. 아니 백화점 식당 가요. 그럼 고급이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9944님, 김변의 시원한 목소리, 양변의 차분한 목소리, 손변의 조곤조곤한 목소리, 최고의 하모니입니다. 백성문 변호사는 어디 갔냐고. 왜 이렇게 찾으세요, 근데? 아니요. 우리 백성문 변호사 또 괄괄하고 좋잖아요, 네. 성격도. 자, 그런데 박성엽. 네? 박성엽. 성형 후보자. 박선 전 장관 박성윤인가요? 남편 말씀하세요. 예? 아 변호사 예. 말씀. 박선, 아, 조 장관 전 예, 조 조윤선 장관의 남편이라는 거죠? 남편. 조 전 장관. 예. 최후 변론이 네. 좀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예, 많이 그 울었다고. 많이 울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대학 때부터 친했던 사이였고 예. 그때부터 캠퍼스 커플이 돼서 먼저 이제 박 변호사가 사법시험 붙어서 박성엽 변호사가 예. 조윤선 장관 예. 고등학교 시절에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이제 지도를 해줘서 둘 다 법조계 커플이 예. 됐다라고 해서 개인사를 늘어놓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예. 뭐 울컥이고 눈물을 보였다고 하는데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왜 피해자들에 대한 생각은 얘기를 안 했는지 오히려 저는 그게 좀 만 명에 달하는 예. 그 배고픈 문화예술이죠. 그거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네. 그 두 사람은 뭐 얼마만큼의 형벌이 떨어지건 간에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이럴 일은 없는 분들의 최소한. 근데 그 블랙리스트 때문에 가난한 예술인들은 정말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극단적으로. 그리고 하급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직에서 밀려나면 조윤선 장관은 어찌됐든 나와서도 변호사 할 수 있어요. 예. 그냥 일반 공무원분들은 거기서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정말로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인 분들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왜 눈물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오히려 법원에서 봤었을 때 더 어떻게 보면은 선처의 가능성이 예.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봤던 지금 하려고 하는 질문은요. 그게 예. 아니고. 왜 사람을 자꾸 너무 나갔다? 너무 바보를 나갔어요. 만드세요. 자기 소신을 얘기했잖아. 얼마나 좋은 기회였었어요. 그러면. 근데 거기서 아니 왜냐면 중식당 목격담 이후로 제가 멘붕이어가지고 왜 멘붕이었을까요? 아니, 앞으로 여자랑 밥 먹는 거 누가 본 거 아니고 이런 거 멘붕 온 거 아니에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거 허위사실 유포예요. 아니 뭐 걱정 말고 그냥 예. 딸이랑 뭐 밥 먹는 거 자, 보면 어떻다고? 그런데 뭐라 하냐면 예. 박성현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는 검찰의 얘기가 이제는 좀 이해가 갑니다. 그 똑같은 워딩은 아닌데 진실과 사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럼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이해를 못 하거든요. 머리가 그분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따라갈 수가 없네요. 근데 이런 거죠. 아니 제가 네. 왜 그러냐면 과거에 무슨 네. 이제 그 여야가 이렇게 부딪힐 때 검찰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12가지 9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밝혀라. 너네가 이게 정말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분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밝혀라 했더니 검찰부터 이렇게 답해요. 그러니까 검찰은 의혹을 해소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정말 예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아까 삼성 뇌물 사건으로 돌아가면 제가 진실은 뭐 알 수가 없으나 무죄가 나올 거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진실 예예요. 진실은 뇌물이라고 합시다. 가정 진실은 뇌물이라고 예. 봐요. 야 대통령님 국민연금 움직여 주십시오. 예. 독일로 돈을 보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재용도 알고 예. 박근혜 대통령도 예. 아는가 뇌물인지. 자 K재단에 얼마 춘실이라고 있어 유라한테 말을 사줘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합시다. 예. 이게 진실이라고 해요. 가정. 근데 지금 드러난 증거를 보니까 수첩도 뭐 그냥 단어밖에 없고 당시에 분위기는 막 국민연금 해줘야 된다 그렇고 뭐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를 옷감 내준 거밖에 없고 지금은 드러난 증거로 입증이 안 돼. 그렇죠? 예. 진실은 모르겠으나 사실로만 판단하면 무죄다. 이거라. 예를 증거에 들면. 근거한 사실관계로 그렇죠. 보면 무죄다. 아니 재판이 뭐 판사가 있는 기록 보고 하는 거지 무슨 예. 신도 아니고 마이너리티 리포트 탐크루즈도 아니고 뭐다 파헤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박정엽 변호사도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실관계 판단으로만 봐달라. 이런 것들.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진실은 뭐 신만이 알 수 있죠. 뭐 재판정이 어떻게 하나요. 사실은 진실이라는 단어는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박성엽 변호사를 제가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는데 부적절한 건 지적하고 싶어요. 이거는 변호사가 변론을 해야 되는데 법정에서 가족에 대한 탄원서를 쓴 거예요. 이게 지금 변론이 아니죠.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는 변호사가 변론하는데 들어갈 수 없는 그냥 표현입니다. 개인적으로 편지를 써야지. 그렇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제 뭐 남편이라는 특수한 지위가 있으니까 예. 재판부도 허용을 했던 것 같고 듣는 입장에서는 비판하기는 어려운데 통상적인 법정에서는 근데 변호사가 뭐 피고인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눈물이나 뭐 가족 이런 걸 구구절절 얘기하는 거는 이례적이다라는 점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감성에 호소하는 게 간혹 현실에서 잘 그 움직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인지라 예. 재판부도 사람인지라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그런데 근데 저는 예. 저는 중간에 저도 한마디 살짝 하면 예. 제가 최후 진술할 때 우리 변호사가 울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어느 냉정한 변호사가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유죄 받은 겁니다. 재판장을 울려야지 왜 변호사를 울립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제도 정말 감정에 호소하려면 재판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썸 타는 거로 끝난 거예요. 그냥. 썸만 탄 게 아니라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변호인은 뭐라 그러냐면 80 노인네가 가슴에 스텐트를 받고 지금 80대 수명이 2, 3년밖에 안 남았는데 1, 2년 징역 살면 뭐하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상열 전 교육문화수석 차은택 씨 외삼촌이었죠. 아무 인연도 없는데 갑자기 청와대에 일했던 사람은 나와가지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고 평생을 법조인을 위해서 희생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자의 유리천장 깨고 여성 장관까지 올랐던 조윤선 장관 이런 훌륭한 분들을 왜 이런 자리에 세워야 되냐면서 자기네들끼리 완전 감성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까지 높은 자리에 전직 비서실장이었고 조윤선 장관이었던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한 번 잘못 썼을 때 블랙리스트 만들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받냐. 간첩 조작 사건. 간첩 조작 사건. 그러니까 고문하고 자기도 그래요. 애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도 애국한 거다 우리 나름대로. 근데 방법론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누군가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간첩으로 봤어. 간첩일 수도 있어. 그러면 고문해가지고 무조건 뭐 때려펴서라도 유죄 판결 받게 한 게 잘한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라에 해악을 끼쳤어요. 예. 그 생각은 안 하고 왜 그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인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라는 얘기를 법정에서 하고 있으니까 손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변호사로서의 변론은 적절하지가 않는 안 것 같다. 맞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또 때는 열받았네 갑자기. 그러니까요. 최후 오늘 머리 많이 진술이 빠지는 것 같아요. 계속 있을 건데 예.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 빼놓고 최순실 씨, 박 전 대통령 그다음에 줄줄이 나오잖아요. 예. 그 사람들의 모든 최후 변론이 아마 이런 스타일로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Why?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판사 안 해봐서 모르는데 변호인의 최후 진술이나 검찰에 구형할 때 진술을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듣고 있는 재판장은 몇만 될 것 예, 같아요. 예. 안 듣습니다. 왜? 처음 낸 얘기가 아니에요. 재판까지 다 있었던 얘기고 기본적으로 마지막 뭐 논고문이라든지 변론 요청 다 제출하기 때문에 서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뭐 1시간 30분 집중해서 듣고 있겠어요. 변호사들 그걸 모를까요? 알아요. 이거 얘기한다고 해서 판결이 바뀌지 않을 거란 아는데 하는 건 언론에 대고 대프레스용으로 하는 거죠. 왜? 국정농단 사건의 이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정치적인 성격이고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지지층이나 언론을 상대로 감정에 호소하는 걸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박성엽 변호사는 거기다 플러스 어쨌든 남편이니까 부인과 남편 이런 관계를 좀 덧붙인 건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도 계속 이렇게 갈 거고 이경재 변호사나 유영하 변호사 최후 진술도 최후 변로도 재판부를 향한 것보다 언론을 향한 최후 변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고구려 신라 백제를 대표하는 변호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6168님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6168님 국정농단 사건은 이러다 용두삼이 안인교 8955님 무죄가 나온다면 촛불등 우린 바보가 되는 거 아닌지 진실은 많이 느끼는 것이지 몇 사람이 말장난에 좌지우지 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8712님 김태현 변호사의 깨알 연기 너무 재밌어요. 문자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김효윤님 양 변호사님 사이다입니다. 자 근데 아까 이제 쓱 지나갔는데 어떤 분이 봉도사님 말 끼어들지 마세요. 좀 자제하세요. 이렇게 이거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에게 묻고 싶어요. 이분들 말 끼어들고 끊지 않으면요. 혼자 1시간 얘기하거든요. 우리 방송 어떻게 하라고. 그냥 끼어들어도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다들 고개 숙인 거 보니까 인정하는 분위기.
네. 그렇죠? 자백합니다. 네. 예. 자, 시간을 좀 안 남았지만 잠깐 너무나 속상한 가슴 아픈 기사가 오자 나갔고 이건 변호사님들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맥도날드를 고소했잖아요. 덜 익은 고기를 먹은 5살 아이 신장이 90%나 손상돼서 그거 TV로 보는데 못 보겠더라고 저는. 신장 투석기 달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예.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런 햄버거병이라고 해가지고 예, 덜 익은 고기를 그 많이 먹은 거죠. 그 옛날에 1982년도에 이런 그 미국에서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고기 덜 익었을 때 이렇게 발병할 수 있는. 근데 실제로 우리 이 사건이 발생을 했고 뭐 햄버거 먹고 2-3시간 이후부터 복통을 느낀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지금 뭐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손상됐고. 사실은 4살 백이면 얼마나 어립니까? 사실 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인데. 그 그림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나오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10시간씩 복막 투석을 해야 된다고 하니 뭐 가족들은 엄청 고통스러울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뭐 소송 진행 과정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우리 맥도날드가 사실 미국에서 소송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수십억, 수백억 손해배상 나온 사례들이 좀 있죠. 뭐 예를 들면 뜨거운 커피, 온도 못 맞춰서 커피를 했을 때도 상당한 손해배상이 나왔다는 예. 거죠. 우리나라 법정에서 이게 손해배상이 입증이 되고 맥도날드의 가실이 입증이 돼서 이 큰 고통에 대해 하답하는 손해배상 액수가 나올까? 저는 그게 일단은 안타깝고 일단 왜 이거를 우리나라 지금 법정 그게 안 돼요? 그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직접 손해 그 물질적 손해가 직접 배상의 원칙이고요. 특히 이제 정신적 손해. 일단 복막 투석하는 것 자체가 정신적 손해잖아요. 그게 많아도 1억 원을 넘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징벌적 배상도 안 되고 그런 점들이 사실은 피해자, 손해 입은 피해자, 불법 행위로 피해 입은 피해자한테는 아직은 법이 관대하지 않다. 입증도 피해자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전히 누구래도 이거 그 힘 있는 갑을 위한 그 법률 체계 아닙니까? 들은 지금 1심 판결은 나와 있어요. 1심 판결 나오면서 그래도 이것은 삼성과의 연관성은 따지지 않았다. 이렇게 그 부분은 이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른 그 삼성 사건에서 이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봐봐요. 왜 그 삼성과 연결이 없는데 국민연금에서 직권남용을 했을까? 국민연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예. 그러니까 지금 심증은 많아요. 근데 이제 물증을 찾아서 법원이 예. 유죄까지 갈 수 있느냐? 그 싸움을 지금 법정 공방을 하고 있는 건데 치열하다. 결론이 나지 않은 겁니다. 무죄가 날지 유죄가 날지는 어느 누구도 지금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상황을 우리끼리 어디 식사나 하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들으면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손정혜 변호사가 백성문 변호사보다 낫네. 근데 어디선가 백성문 변호사가 듣고 있어. 아, 둘이 약간의 관점은 틀린데 예리하시네요. 아, 백성문 변호사 듣고 계십니까? 지금 뭐 수염 밀고 나와야 됩니다. 예. 예. 제가 정확한 판단했죠. 훌륭하십니다. 송도사님. 역시 뭐 70억 분의 1. 예. 그러면 예. 자 이제 예. 추적을 해갖고 들어가죠. 예. 저를 또 시험 되고 계시나요? 아니 이게 어쨌든 예. 증거 능력이 격화됐잖아. 예. 증거의 가치가. 예. 삼성 재판은 예. 일단 8월 27일까지는 끌고 갈 거 아니에요. 8월 27일까지는 끌고 갔고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말씀드린 부속 일단 석방하고 그다음에 더 심리한 다음에 저기 박통 재판이랑 박근혜 대통령 박전 대통령 아니 전자 빼면 또 혼나니까 예, 박전 전 대통령 10월 17일까지 구속 예. 기간이니까 그때까지 그때 결론이 날 맞출 것이다. 거고. 어떻게 될까요? 항상 아니 뭐 근데 뭐 사람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예. 저기 뭐 제가 방송하는 거 들으신 청취자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저는 뇌물에 대해서 무죄 나올 거라고 수사 단계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무죄 나올 거예요. 무죄를 저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실이 뭔지 전 몰라요. 예. 제가 어떻게 합니까? 신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삼성 사장도 아니고 모릅니다. 전 몰라요. 저 어떻게 알겠어요? 진실은 모르겠으나 법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동안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변호인들의 진술들, 또 휴민트의 취재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1심은 모르겠으나 최종적으로는 저는 9년 10년을 때리면서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재판이야라고 이렇게 항의성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글자 그대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얘기를 또 할 수밖에 그런 없는 얘기 듣기 상황이 싫어요. 감옥에도 가면 돼버리는 벽에 거고. 다 써 있어요. 듣기 싫어요 그런 거. 이게 공식처럼 모든 거를 하나를 다 커다란 어떤 증거가 커다란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바라볼 때는 이게 좀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김태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모든 어떤 법리를 갖다가 그래서 수학 공식처럼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럼 이 수학 공식이 들어맞냐 안 들어맞냐로 들어가다 보니까 더 큰 사건일수록 더 엄격하게 따지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의 바라보는 시간이 달라요. 말씀하신 것처럼 78억은 실제로 건너갔고 예. 계약서는 왜 200억이, 건너간지도 모르고. 200억이 넘어가게 건너가 주기로 했었고 예. 받은 거는 딱 최순실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따져서 그럼 왜 건너갔는지를 입증을 해라고 들어가면 증거가 당연히 없죠. 뇌물인데. 그럼 두 사람밖에 지금도 문제가 된 게 왜 증거 능력을 없다고 했냐면 그 두 사람이 25일 날 만나는 자리에는 안종범 수석이 들어가질 않았고 전 수석이 들어가질 않았고 27일 날 두 사람 독대 끝난 다음에 박 전 대통령 얘기를 전해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쓴 거니까 그 내용을 그 단어만 가지고는 우리 인정할 수 없다라고 봐버린 거예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그게 국민 감정에 안 맞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고 결국에는 이거 근데 수천만 낳고 따지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70억으로 왜 건너갔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안종범 전 수석이 어쨌든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들에 행동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같이 엮어야죠. 이 수천만 갖고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결정적 증거에서 간접적 증거로 자리가 좀 떨어졌죠. 예. 스모킹 건이라 격화됐다. 그랬는데 스모킹 건이라 그랬는데 연기만 올라가고 총알이 안 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중요한 사실관계는 이미 법원이 판단 나온 게 있어요. 국민연금 이사장, 문영표, 직권남용. 그거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 윗단계는 아직 입증이 안 된 건데 국민연금이 삼성의 합병과 관련해서 직권남용을 했다라는 부분.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세 분의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변호사. 변호사 삼국시대. 재밌어 이거. 이름을 내가 만들면 재밌어. 예. 근데 이분들 이름이 다 어디 갔어 금방? 우리 이름도 모르시는 이름이요? 거예요? 그냥 신라비 백제 고구려라고 부르세요. 예, 신라백제 고구려? 예. 고구려? 예. 예. 양지열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손정혜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나라를 대표하는지를 제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변호사하고 있죠. 근데 왜 그렇게 기억력이 안 좋지? 술 많이 드셔서 그래요. 술 안 먹어요. 술 먹으면 해마가 줄어든다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해마가 뭔지 모르니까 걱정 안 해. 자, 안종범 전 수석 얘기하다가 말았죠. 사실은 이게 뇌물죄를 입증하려면 이 대가관계랑 청탁을 입증해야 그렇죠. 되는데 만약에 청탁이 있었다면 박 전 대통령이랑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증인이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한 증거로 떠오른 게 수첩의 기재 내용. 여기에 삼성 관련 현안이 적혀 있고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고 그러면 이것이 대가관계나 청탁이 어떤 묵시적 청탁 적어도 이것까지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검찰 측의 주장이고 삼성은 이 수첩은 직접 증거로 쓸 수 없다. 혹시 안종범 수석에게 증인 나왔을 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끼워 넣어줄 수 있는 구조 아니냐. 나중에 거기에 덧붙여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얼마든지 조작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안종범 수석은 그거는 부인했어요. 그 더 이상 끼워 넣거나 박 전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임의로 조작한 건 전혀 없다. 예. 내가 그때 들었던 걸 그대로 기재한 게 맞고 박 전 대통령이 말이 너무 빨라서 내가 그거를 받아 적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서 뭔가 내가 그것을 내 생각을 입힌 적은 없다. 이거는 또 사실은 그 검찰 측에는 유리한 증언인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유력한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느냐. 이게 이제 유무죄 판단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쟁점. 무죄가 나올 거라고 봐요. 예. 이재용 부회장은.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아마 직권남용 쪽으로 갈 거예요. 직권남용까지 무죄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갈 건데 근데 재미있는 것들. 이 국민 감정에 막 불타올 수도 있잖아요. 예.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보수 정치권에 계신 인사들하고 또 저녁을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근데 친박은 아닙니다. 얼마짜리 먹었어요? 제가 안 내가지고. 아니 제가 안 돼도 그건 네. 김영란법 걸려요. 3만 원 넘어가. 저 얼마짜리 언론인 먹었어요? 아닌데 저는. 아니요. 네. 추적하면 다 걸려요. 근데 뭐 맛있는 거 방송인 먹었어요. 아니에요. 먹었는데 얼마짜리? 29,000원. 29,999원?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제 얘기가 나온 예.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저보고. 거기 이제 그 자리에 제가 유일한 변호사였으니까 무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어허. 반응이 큰일 났네. 왜요? 그게 무죄 나오면 좋죠. 그러니까 물론 일부의 인사들이 얘기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 같죠. 야, 박 전 대통령이 뇌물 무죄 나오기를 온 보수 정치인들이 기다릴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정치공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이 무죄가 됐어요. 예. 그러면 또 국민들의 감정 불타올 수도 있잖아요. 아. 지금 봉서 댓글에도 막 또 제2의 촛불 얘기 나오는데 오호. 그러면 모든 화살을 또 뭔가 재건해 보려고 보수 세력을 또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 완전히 박 전 대통령이라는 과거와 단절을 하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예. 그리고 싹을 자르고 태어나야 되는데 거기 또 무죄가 나오면 예. 또 발목에 붙잡혀서 그냥 또 끌려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큰일 났네 이런 반응들 나오더라고요. 아, 참 야박하다. 근데 네. 그 김태현 변호사 전화 위치 추적했고 어느 음식점인지 찾아서 그 세 명이 누군지 찾아야겠다. 3명이라고 했어요? 아, 3명. 예, 세 명이라 그랬어요. 아, 3명이었네? 예, 전화 위치 추적하면 음식점 어디든지 나오거든요. 그러신데요? 자,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어떤 걸요? 뇌물죄 예, 부분요? 뇌물죄. 아니 객관적으로 변호사분들께서 보여주셔야지 네. 판단해 주셔야지 보는 사람들이 아, 난 그분이 유죄하고 싶어? 이건 그냥 자기 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원하는 사항이 예. 반영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아, 아직까지는 유죄 쪽으로 가요. 근데 그게 안종범 전 수석 예. 증언을 제가 하나 더 붙여요.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다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요. 박 전 대통령이 저한테 삼성 국민연금 움직여서 삼성 합병 도와줘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첩이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첩이 예를 들어서 대본처럼 박 땡땡 이재용이 부탁하니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신경 써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완전한 문장으로 예. 이재용이 이렇게 얘기해서 박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이렇게 썼으면은 있을 텐데 뭐 말이 좀 될 텐데 이게 단어의 나열이란 말이에요, 사실.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가 완벽한 문장으로 되지 않으니 예. 특검이 보는 시각에서는 야 이런 국민연금 이런 단어 있으면 국민연금 단어가 있으니까 야 국민연금 단어 있으면 그거 국민연금 움직여서 하라는 소리 아니야라고 얘기를 할 건데 변호인 측에서 보면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 아니냐? 거기 어디 국민연금의 합병 움직이라고 지시하라고 돼 있니? 국민연금 단어만 있잖아. 그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국민연금이 어디 찬성할 거니까 할게 온 경제신문으로 도배하고 이슈니까 충분히 그렇게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리까리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원칙이 아리까리하면 피고인이 이익을 하게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증거 판단 이런 쪽에서 삼성 측이 조금 유리한 입장을 가진 거죠. 예, 양결 변호사님.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 이 변호사, 이 재판 이 과정만 보면 너무 맞아요. 네. 그리고 안종범 수석한테, 이재용 부회장은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뭐라 하냐면 추가로 당신이 내용을 넣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말이 너무 빨라서 내 생각을 넣을 수 없다 하면서 이 증거를 안종범 전 수석이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예. 그런데 이제 질문이에요 이게. 예.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들으면 양측의 주장이 다 맞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78억 줬어? 우리 일반인들이 7,800만 원 이거 줘봐. 예. 그걸 이렇게 재판해갖고 니네 다 무죄 줄 거야?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러면은